저는 후더리를 듀얼 부팅하면서 놀았고 LG 옵티머스와 갤로트를 사용하던 안드로이드 유저였습니다. 이후 아이폰 4부터 쭉 아이폰을 사용했죠. 이런 제가 다시 안드로이드로 돌아온 건 바로 폴더블 제품이 나왔기 때문이죠. 아이패드 미니를 버리고 대안으로 선택한 갤럭시 Z 폴드 2. 대략 한 달 정도 사용한 지금 기대에 못 미친 아쉬운 점, 그리고 현재 iOS가 할 수 없는 훌륭한 점들이 공존해 있었어요. 이런 것과 이런 노력 끝에 삼성만의 자부심으로 내세울 만한 폴드2와 안드로이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폴드2는 화면을 펼치는 순간 시원시원한 디스플레이가 압도적이죠. 특히 저는 지도를 이용할 때, 그리고 웹브라우저를 이용할 때 아주 만족감이 컸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원인은 폴드1의 노치가 없어지고 카메라 홀 하나로 완성된 디스플레이 때문이죠. 하지만 카메라 홀을 기준으로 상단의 인디케이터 바를 강제화하는 앱이 많습니다. 저는 데드존이라고 부를게요. 이 데드존을 무시하고 화면을 채워주는 지도나 브라우저 같은 앱은 시원시원한 반면에 여기를 침범하지 않은 앱들은 가득 찬 화면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건 특히 가로 모드에서 더 아쉽죠.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내가 영역을 무시하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노치를 가진 폴드1과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게 되죠. 분할한 상태로 앱 간의 자료 교환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메모장과 인터넷 베타를 분할해서 열고 사진을 검색해서 메모장에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잘 이동이 되죠. 웹 링크도 이런 식으로 옮겨져요. 하지만 삼성 이메일에서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쓰고 있는 구글 킵도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따로 저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불러오기를 통해서 사진을 이동시켜야 되니 직관적이지 못하고 분할 활용의 묘미가 줄어들죠. 만약 내가 이메일에서 첨부 사진을 많이 사용할 때는 MS 아웃룩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는 상단의 첨부, 하단의 본문 삽입까지 깔끔하게 지원해요. 요즘 듣기로는 마소가 일 좀 한다네요. 그래도 삼성에서 제공하는 앱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서 웬만하면 삼성 앱들을 사용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도 아쉽죠? 저는 엣지 패널을 좋아해요. 분할 앱을 저장해서 다시 불러오는 건 아주 편리했고요. 부분 스크린 캡처 같은 기능들도 저는 아주 많이 쓰고 있는 기능이죠. 하지만 분할 앱을 사용하고 홈 화면으로 나가게 되면 다시 분할 앱으로 불러올 수가 없어요. 홈으로 나가는 순간 분할이 깨지거든요. 엣지 패널에서 다시 불러오면 되는데 바꿔놓은 분할의 비율은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고 모두 재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항상 처음부터 분할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커버 스크린으로 앱을 쓰다가 펼치고 또 반대로 이용하다 닫아서 사용하게 되죠. 이건 폴드의 핵심 기능입니다. 많은 앱이 깔끔하게 연속성이 작동돼요. 이렇게 되면 와, 이건 정말 미래2. 하지만 리프레시가 되거나 강제 재실행이 되는 앱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 킹의 캔디 크러쉬는 각 디스플레이 비율별로 대응을 잘 해뒀어요. 그런데 바꿀 때마다 앱을 재실행해요. 이렇게 지원하지 않은 앱들은 설정으로 비율 설정을 각각 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전체 화면 사용하는 메리트는 줄어들게 되죠. 또 제가 자주 사용하는 샷샷이라는 앱은 바꿀 때마다 게시판을 모두 리프레시하기 때문에 기존 게시글을 찾아가야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분할 앱을 사용하다 닫으면 분할 앱들은 연속성이 작동되지 않아요. 반대로 커버에서 쓰던 분할 앱을 펼치면 잘 이어지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폴드의 사용성을 좀 저하시킨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또 한 가지 크리티컬한 단점, 분할 앱에서 앱을 변경할 때 상하에서는 아래쪽 앱, 좌우에서는 좌측 앱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위치의 앱들이 메인이라 그런데요. 이런 방식이 아니면 결국 엣지 패널을 불러와서 앱을 드래그해서 변경을 할 수 있죠. 이건 제 의견이지만 바로 직전에 터치가 된 상태가 메인이 되면 언제든 좌우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실제 업무에서 조금 빡친 단점들을 정리하자면 분명 더 신경 쓰면 해결이 될 만한 문제들이 꽤 있었어요. 분명 포텐셜이 더 있는 제품인데 광고에서 내세우는 기능만큼의 그 뭔가 조화로운 기능이라고 느껴지기에는 부족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좀 떨어진 느낌이고요. 스마트폰 플러스 타블렛의 포지션을 생각했지만 어느 정도 사이점에 있는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아이패드 미니와 비슷한 화면 크기라서 미니도 콘텐츠 소비에 더 가까웠기 때문에 더 큰 타블렛의 업무 효율성을 바라긴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서 앱은 4개, 5개까지 열리더라고요. 반면에 이렇게 디테일한 활용보다 언제 어디서나 주머니에서 꺼내서
큰 화면으로 시원시원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는 점, 이거는 솔직히 폴드 말고는 불가능하죠. 세로 상태에서 16대 9의 영상을 볼 때, 그리고 지도, 내비, 독서 같은 콘텐츠 소비에는 정말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웹브라우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모바일 형태보다는 많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유용합니다. 그리고 커버 디스플레이는 비록 조금 좁아서 오타가 꽤 생기긴 했지만 SNS 같은 걸 볼 때는 정말 시원시원하고요. 상하 분할을 해도 여유가 있죠. 일단 제 기준에 80% 정도는 커버 디스플레이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번 커버 디스플레이는 정말 좋았습니다. 커버를 세로로 눕히면 홈화면은 멋져요. 사용성은 좀 모르겠고요. 그리고 갓낙이라 불리는 굿낙, 안드로이드 삼성 제품의 축복이죠. 또 원핸드 오퍼레이션, 이것도 끝판왕이죠. 와, 제스처가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라는 깨달음이 생깁니다. 이건 아이폰 유저들도 꼭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무선이 가능한 덱스, 저는 회사에서 맥을 쓰는데 인터넷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덱스를 이용하면 더 효율적인 월급 루팡이 가능하죠. 그리고 반대로 무게는 좀 무겁고 확실히 방수 방지는 신경 쓰여요. 특히 안으로 들어가는 힌지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힌지에 묻게 되면 내부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힌지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돼요. 먼지 털어내는 스위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수 방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환경을 고려해서 구매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급히 삼각대가 필요할 때 사용했던 플렉스 모드는 커버 디스플레이를 바닥에 둬야 하는 걱정 말고는 정말 유용했어요. 네, 이상입니다. 제 사용 기준으로 단점과 장점들을 소개했어요. 전반적으로 단점 이야기를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워낙 장점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보니까 좀 이쪽 위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분명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이제 곧 원 UI 3.0도 업그레이드가 될 테고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폰 변화가 주춤한 요즘 저를 놀래키는 건 솔직히 삼성의 제품이에요. 이런 걸 넘어서 정말 접히는 폰을 개발해낸 무시무시한 회사이기 때문이죠. 폰인데 타블렛이야. 타블렛인데 폰이야. 이게 폴드가 나오기 전까지 가능했나요? 네? 보기만 해도 신기하고 펼쳤을 때는 더 놀라운 갤럭시 Z 폴드 2. 더 많은 기능이 개선돼서 정말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기를 바라요. 그럼 여기까지.